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딩 생각을 현실로 기본 입력 함수에 대해서 좀 배울 예정이고요. 목차는 다음과 같아요. 오늘은 되게 간단하게 배우고 끝날 예정인데요. 뭐 인풋 함수의 기본 이해, 그 다음에 인풋 함수 쓰는 쓰임에 있어서 이제 데이터 타입이 되게 저번 주에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좀 배웠죠. 저번 주랑.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인풋 함수에 어떻게 응용해서 쓰는지, 그 다음에 예제에 대해서 좀 배우고 이번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메소드는 뭐 간단해요. 사용자의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을 때 쓰는 게 인풋 메소드예요. 그래서 잠깐 그 내용을 보여드리면, 이걸로 그냥 볼게요. 내용을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나오네. 화면 지금 보이시죠? 화면은 지금 보면 다른 예제인데 키보드로부터 사용자들한테 그 입력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뭐 네임에서 인풋 써서 프린트 을 하면 시켜보면 요 밑에 그 보시면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키보드 값을 이렇게 입력받는 거거든요. 입력받는 엔터를 치면은 그 입력된 내용이 그대로 변수에 저장이 되고 저장된 내용을 출력하는, 이렇게 사용자들에게 어떤 여러분들의 키보드 입력을 입력받을 때 쓰는 게 인풋 함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풋 메소드를 어, 쓰시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여러분들 그 실행창에 이렇게 깜빡깜빡 키보드가 깜빡깜빡 거릴 거거든요. 여러분들 뭐 온라인 GDB나 뭐 다른 IDE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키보드를 이렇게 입력받으면 엔터를 치시면 입력받은 내용이 바로 그 name이라는 변수로 넘어가요. 내가 뭐 REEUWIIRWIW 이렇게 썼는데 그게 그 name이라는 변수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프린트해서 your input하고 name을 출력한 거죠. 내가 입력한 내용이 여기 출력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로부터 키 입력을 받을 때 쓰는 게 인풋 함수예요. 인풋 메소드고 뭐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실습할 때 이 인풋 메소드를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인풋 메소드를 알려드리질 않아서 이거 관련돼서는 저희가 템플릿으로 미리 작성을 해서 그냥 그 변수의 인풋 값을 받으면 그냥 그 변수만 이용하도록 저희가 그 실습 예제를 줬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그 입력 값들이 다 이 인풋 메소드를 통해서 입력이 받아지는 겁니다. 인풋 메소드는 그냥 사용자 키보드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메소드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이상 이하도 없어요. 그냥 요 내용만 알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풋 메소드는 이런 식으로 인풋이라고 써주시면 내가 입력받은 그 값을 그대로 입력받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인풋 네임은 인풋 했죠. 그러면은 만약 홍길동이라고 내가 되지? 홍길동이라고 그 이름을 써주시면, 이게 제가 펜이 잘 안 되네요. 잠시만요. 홍길동이라고 이름을 써주시면 그 입력받은 홍길동 값이 이 네임으로 바로 입력이 되는 거고, 이 변수에는 이제 홍길동이라는 그 입력받은 값이 저장이 되겠죠. 그거를 이제 프린트로 출력을 하면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쓴 인풋 메소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풋 메소드 예제를 또 간단히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풋으로 입력을 받아서 입력받은 값을 홈이라는 변수에 이렇게 넣는 거죠. 대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을 하면 커서가 깜빡깜빡거려요. 여기다가 뭐 서울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서울이 요 홈으로 대입이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하고 아름다운 서울 홈 이 고양이군요. 이렇게 하면은 아름다운 서울 아까 입력받은 값이죠. 입력받은 값이 출력이 되고
고양이군요.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 입력받을 때 쓰는 게 홈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씩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고 요게 인풋 메소드는 요게 끝이에요. 요게 끝이고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개 알아야 될 게 한 두 가지 정도 더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출력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어떤 입력을 받을 때 몸으로 입력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이름을 입력받으려고 하면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쓰고 요 뒤에 깜빡깜빡하게 깜빡깜빡 커서를 줘서 여러분들이 입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보통 원하죠. 그래서 어떤 입력에 대해서 어떤 걸 입력해야 되는지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인풋 메소드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프린트를 써가지고 이름 입력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인풋 메소드를 주면 프린트 다음에 이렇게 이름 입력하세요 쓰고 그 다음에 인풋을 받아요. 받아서 인풋 받은 값을 네임에 넣어서 이렇게 출력하는 지금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해보면은 그거를 실행을 해보면 제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뭐 프린트 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아이디 쓸 때는 한글 입력이 되는데 나중에 실습하실 때는 DCU 코드에서는 한글이 안 되거든요. 요거는 좀 참고를 하세요. 네임은 인풋 하고 프린트 안녕 네임 그다음에 반가워요. 그런 식으로 쓰면 이름을 입력하세요 먼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받을 거예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름을 입력하세요 뜨죠. 그 다음에 아이고 뜨죠. 그 다음에 내가 입력하는 값 그런 식으로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내가 입력받은 값이 name이라는 변수로 대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로 출력이 되죠. 이런 식으로 동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풋을 쓰시면 무조건 사용자들로부터 어떠한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입력이 받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 받을 때 어떤 걸 입력해야 될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들한테는 뭐 입력값이 나오는데 내가 뭘 입력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명시를 해줄 때 이런 식으로 입력값 입력하기 전에 입력값 나오기 전에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거죠. 몸으로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 거고 이게 프린트로 하면 보시면 원래 이름 입력하세요 하면 옆에 이름을 쓰고 싶은데 보통 이렇게 아랫줄에 입력이 되죠.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한 줄 아래 입력문이 실행이 될까요? 아시죠? 프린트 메서드는 기본적으로 출력 끝에 요 계행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름을 입력하세요 하고 바로 한 칸 띄고 이름 입력하는 그 란이 떠요. 프린트 특성이죠. 이걸 없애려면 요 end라는 맥엔드라는 파라미터를 이용해 가지고 그 뒤에 계행 문자를 없앨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굳이 안 하고 인풋 메서드에 입력 메시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요거 같이 이름을 입력하세요 요거를 프린트로 하는 게 아니라 인풋 메서드에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프린트 이제 지우시고요. 여기 다 안에 인풋 메서드 안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름 입력하세요 쓰면은 바로 옆에 이렇게 이름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풋 메소드에 출력 메시지를 입력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풋 메소드에 쓸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풋 메소드 안에 그냥 이렇게 입력 메시지를 넣을 수 있어요. 뭐 이름 땡땡 하면은 이름 땡땡 하고 뒤에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이름 쓰면은 출력이 되는 거고 요거는 기억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인풋만 쓰셔도 되지만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인풋 입력 입력 메시지를 쓰고 싶으면 인풋 안에다가 입력 메시지를 쓰면 된다는 거는 좀 아시면 편하게 인풋 메소드를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요거만 좀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요 인풋
인풋이라는 메소드 안에 이렇게 입력 메시지를 넣어서 이거 만약에 뭐 이름을 입력하라고 했으면 그 이름을 입력하라고 메시지를 띄우고 그다음에 이름 값을 입력하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풋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인풋 안에 이렇게 메시지를 넣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게 인풋 메서드의 3개 중에 2개를 지금 한 거고요. 그래서 입력 인터페이스 변경한 예제가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where is your hometown 하고 여기 입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프린트 하고 where is your hometown 한 다음에 뒤에 and 해가지고 계행을 없앴죠. 이렇게 계행을 없애면은 바로 옆에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인풋 메소드 안에 밑에처럼 인풋 메소드 안에 이렇게 where is hometown 이렇게 쓰면은 똑같이 이렇게 출력이 돼요.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커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인풋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좀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제 또 있는데 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름 입력받고 합의 입력받고 그 다음에 헬로 이름 그 다음에 nice to meet you 그 다음에 you like a soccer 이런 식으로 너 취미 출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되게 쉽죠?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입력 두 개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풋도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입력 하나당 인풋 메서드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동시에 입력받을 수 있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임이랑 합의 두 개를 입력받고 싶으면 인풋 메서드가 두 개가 필요해요. 하나만 입력받으면 인풋 메서드가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명심을 해야 되고, 요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인풋 메서드가 두 개죠. 두 개니까 입력값이 두 개니까 인풋 메서드도 두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그 프리 소스 코드를 보면 맨 처음에 이름을 입력받아야 되니까 네임은 인풋하고 이렇게 입력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허비는 인풋하고 또 입력 메시지 허비 네임 허비 이렇게 출력하도록 만들고 두 개의 값을 입력받는 거죠. 맨 처음에는 이름이랑 두 번째는 취미 입력받아서 입력받은 값들을 이렇게 각각의 네임이랑 허비라는 그 변수에 대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프린트로 네임이랑 합의를 출력하면 아까와 같이 위와 같이 이렇게 똑같이 출력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시면서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인풋 메소드 기본적인 거는 끝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자료형 변환이 나오는데 요거는 좀 명심을 하셔야 돼요. 명심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풋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문자열을 입력받아요. 문자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풋 메서드로 받는 모든 입력값들은 다 문자열이에요. 문자열로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 주 자료형 했을 때 문제가 뭐였어요? 숫자형이랑 문자형이랑 숫자형이랑 뭐 문자형 뭐 이게 왜 해이 안 되냐? 잠깐만요. 숫자형이랑 문자형이랑 뭐 더하는 건 됐었는데 이렇게 뭐 됐었는데 이거 안 됐나? 숫자형이랑 문자형 그리고 숫자형 마이너스 문자형 이런 식으로 이런 연산 각각의 형이 이거는 숫자형이고요. 누메릭이고 얘는 문자형이죠. 스트링이죠. 얘는 인트죠. 인트형이고 얘는 문자형이에요. 이런 경우에 그리고 스트링이죠. 이런 경우에 얘네 둘이 연산이 안 된다고 했죠. 지금 이거 보시면 스트링은 인풋 메서드는 무조건 문자로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인풋하고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2000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이어에 2000이 들어가겠죠? 2000이 들어가는데 이 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력받은 값이 스트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인풋 메서드는 무조건 스트링만을 입력받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어가 스트링 타입으로 들어가요. 여기가 스트링 타입이에요. 스트링. 그래서 이 2000이라는 게
이게 문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자로. 그래서 2019 마이너스 2여 하고 플러스 1을 했는데 2019에 여기에 바로 2000 숫자가 계산되면은 당연히 잘 되겠죠. 근데 여기에 2어가 문자형으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요 2000이 이렇게 문자형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랑 문자랑 연산이 되니까 바로 에러가 납니다. 어떻게 나냐면 타입 에러가 뜨죠. unsupported operate 타입 해가지고 인트랑 문자형은 마이너스 연산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에러가 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수학 연상을 하고 싶으면 당연히 이 2어를 문자형을 뭐야 인티저형이나 플루트형으로 자료형을 변환을 시켜줘야겠죠. 저번 주에 배웠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인트라는 그 인트나 플루트라는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변경을 시켜준다고 했죠. 보시면 원래 내가 문자형 그 값이 있으면 인티 아니면은 플루트 플루트라는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안에 어떤 문자를 넣으면 이렇게 문자를 넣으면 이 문자형이 인트 같은 경우에는 인티저형으로 바뀌고요. 1995 아, 이 펜이 왜 이런지 모르겠네. 1995라는 인티저형으로 바뀌고 요거는 2000이라는 플로트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번 주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형 변환을 시켜줘야 제대로 그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인풋 함수는 기본적으로 문자열을 입력받는다. 요거는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실 그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코드에서 잘못된 부분이 어디예요? 잘못된 부분이 요 2어가 문자형인데 지금 그 숫자랑 같이 입력을 받았죠. 계산을 했죠. 2019가 숫자형인데 2어는 문자형이니까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이거를 고치면 어떻게 되냐? 보시면 2019하고 마이너스 한 다음에 인트 하고 2어를 이렇게 평변환을 시켜주면 잘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방법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애초에 요 인풋 메소드를 요 인트형으로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거든요. 내가 입력받은 그 인풋을 입력받은 요 변수를 이렇게 인티저형으로 바꾸거나 메소드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입력을 받을 때 인트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그냥 그 2어로 대입시킬 때 정수형으로 바꿔서 대입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타입 오류가 나면 100% 이런 문제지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써주시면 둘 중에 하나 써주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입력받을 때 키보드를 입력받을 때 난 숫자를 입력받는다 뭐 실수를 입력받는다 숫자를 입력받고 싶으면 무조건 그 입력 그 한 메서드 앞에 항상 이 인티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나는 이 이어라는 변수에 숫자를 무조건 정수를 입력받고 싶다. 그러면은 인풋 메소드 앞에 이렇게 인트 메소드를 써가지고 무조건 정수형으로 변환시켜서 넣으세요. 만약에 난 실수를 넣고 싶다면은 플루트를 써주시면 돼요. 플루트 또 여기에 인풋 이런 식으로 쓰셔서 형변화를 해서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런 오류가 계속 뜨니까 요거는 좀 명심을 하셔야 돼요. 요게 인풋 메소드 끝이에요. 1, 2, 3 중에 세 번째 그 규칙이거든요. 그 세 개 규칙만 잘 지키면 여러분들이 인풋 메소드를 이렇게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규칙은 인풋 메소드를 하는데 내가 입력받는 어떤 값 하나에 인풋 메소드 하나가 필요하다. 내가 뭐 요거 같이 두 개의 인풋을 받고 싶으면은 두 개에 대한 인풋 메소드를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형변환 인풋은 무조건 문자로 들어오니까 이 문자로 들어온 값들은 내가 정수로 바꾸고 싶으면 인트라는 그 메소드를 사용해서 형변환을 시켜줘야 되고 실수로 바꾸고 싶으면 플루트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실수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실수형 변환도 예제가 있죠. 그래서 이 레디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의 반지름 입력하는 거니까 반지름 입력하니까 실수를 입력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반지름이 2.5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을 이렇게 받아버리고
이렇게 반지름 계산을 해버리면 레디우스가 이건 2.5를 입력했는데 2.5가 스트링 타입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레디우스가 문자열 2.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제곱이라는 값, 제곱은 무조건 인티 정수형이나 실수형으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에러가 날 거고, 요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렇게 플루트형으로 감싸서 이렇게 입력받은 값이 넘어갈 때 실수형으로 변환을 시켜줘서 레디우스로 넘겨주면 당연히 레디우스 값은 실수형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잘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요거를 잘 명심을 하시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죠. 인팅으로 하거나 플루트형으로 하거나. 그래서 하고 싶을 때는 요 인풋 메소드 앞에 내가 바로 변환을 시켜줄 그 형변환 함수를 써주시면 자동으로 형변환이 돼서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정수를 입력받고 싶으면 인트, 실수를 입력받고 싶으면 플루트, 아니면 그냥 문자를 입력받고 싶으면 그냥 인풋만 써주시면 돼요. 그거는 잘 명심하고 쓰셔야 돼요. 자료형이 다르면 절대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되니까 요거를 잘 명심을 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계속 예제를 풀어보세요. 예제를 풀어보셔야 이해가 되니까 예제를 한 번씩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제를 총 제가 2개를 가지고 왔는데 한 번씩 하나씩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예제는 킬로미터 단위 거리를 마일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받는 거를 킬로미터를 입력받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 킬로미터 메시지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킬로미터 값을 실수형으로 입력받을 거예요. 실수형으로 입력받고 그 다음에 인풋 값을 내가 입력받은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일로 변환한 값을 출력해 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km는 0.621371 마일이죠. 이거 하면 계산을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인풋 해가지고 인풋 킬로미터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실수형 값을 입력받아요. 값을 실수형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플로트 메서드로 실수형으로 변환을 시켜줘야겠죠. 내가 입력받은 이 값이 킬로미터라는 변수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일 계산을 해야겠죠. 마일은 어떻게 계산해요? 킬로미터 곱하기 0.61371 하면은 마일 값이 나오죠. 그래서 두 개의 그 값들을 출력만 해주면 됩니다. 굳이 간단하죠. 무지 쉽습니다. 이번 주 되게 쉬워요. 되게 수업도 빨리 끝날 것 같고 무지 쉬우니까 집중해서 좀 들으세요. 마지막인데 마지막은 이제 키 값을 하나 입력받아서 이렇게 키 값 입력받아서 적정 몸무게를 제시해주는 프로그램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냐 하면은 내 키랑 그 다음에 적정 몸무게, 과체중, 그 다음에 저체중 몸무게들을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인풋 하이트로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내 입력값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 키랑 적정 체중, 과체중, 저체중을 출력해 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적정 몸무게는 T-100 곱하기 0.9고요. 과체중은 적정 몸무게 1.2, 저체중은 적정 몸무게 0.8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거든요. 보시면 맨 처음에 그 인풋 하이트 출력을 했죠. 인풋 하이트 출력하고 입력값을 하나 받을 거예요. 근데 입력값은 정수형으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인풋 그 메서드를 이용해 가지고 정수형으로 변환을 한 값을 다시 요 하이트라는 그 변수에 저장을 하죠. 그다음 적정 몸무게는 계산이 어떻게 되죠? 프로포 몸무게는 하이트 마이너스 100 곱하기 0.9 해가지고 적정 몸무게 넣고 그 다음에 과체중, 저체중도 이렇게 각각 계산을 해서 넣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출력만 하면 되죠. 출력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키, 그 다음에 적정 몸무게, 과체중, 저체중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출력하실 수 있어요. 요거까지가 이제 3번이고요. 그 다음에 뭐 책에 예제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뭐 실습 자료로 올려놨으니까 실습 DCU 코드에서 실습 한번 풀어보시고 인풋 앞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인풋 배우기 전까지는 지금 인풋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다 템플릿으로 제공을 해줬는데
오늘부터 이제 인풋 함수를 배웠으니까 키보드 입력하는 부분들은 다 이제 제가 그 템플릿으로 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DCU 코드에서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인풋 값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해보시고 잘 쓰시면 될 것 같고, 명심해야 될 거 아까 얘기했죠 제가. 명심해야 될 거는 인풋 하나에 내가 만약에 입력받을 게 두 개면은 두 개의 인풋을 써야 된다는 거. 인풋 받을 값이 하나면은 인풋 하나만 쓰면 되는 거. 그 다음에 형변환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두 개만 잘 주의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인풋 함수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번 강의 끝이고요. 실습 한번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